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자, 헌재에서 4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하겠다 이걸 밝혔는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기각이나 각하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확실한 정황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색이 짙은 이런 그 사안들에 대해서 이 8명의 재판관들이 보여온 판단, 이런 걸 보면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합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니 제재감사원장 등등 중앙지검 검사들이 전부 다 민주당에 의해서 주도된 그런 그 사건들이었는데, 성향을 보게 되면은 처음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는 4대4로 나뉘어 있다가 쭉 이어지면서 점점 우파 쪽이 더 많아지는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왔죠. 나중에 뭐 만장일치 7대1까지 해서 중도 우파 쪽으로 기울어진 이런 그 선고 결과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재판관들이 이런 판단을 내렸다는 것은 바로 이 재판관들이 어떻게 보면 사법적 성향과 함께 정치적 성향을 같이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선고에도 이것이 상당 부분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것은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이제 또 하나는 선고 기일이 계속해서 미뤄져 왔다는 것입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 선고 기일은 지금 이재명의 그 사법 리스크하고 연결되어 있죠. 이게 좌파들은 뭐 다른 게 없죠.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선고 기일이 잡혀서 그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기를 좀 학수고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결국은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부에서 지금 뭐 최소 5대3 내지는 4대4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사안에 대해서 헌재 재판관들이 나뉘어 있다,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선고 기일이 계속 이렇게 늘어지고 지연되고 이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게 문영배라든지 이재명이나 민주당은 하루도 빨리 선고하고 싶은 게 이들 속내입니다. 이들의 계속 상황을 본 것입니다. 이게 이제나 저제나 좀 상황 변화가 있을 것인가 봤는데 상황 변화가 오지 않은 것이죠. 그런 가운데 갑자기 4월 4일로 해서 오전 11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한다, 이렇게 이제 고지를 하게 됐는데, 이 내용도 지금 보게 되면 이게 뭐 문영배가 자기가 자원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날짜를 잡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전에 평일을 하면서 갑자기 이게 결정이 된 건데, 이제 중도 우파에 속한 이런 뭐 정영식 재판관이라든지 김복형 재판관, 이런 거 재판관들이 너무 지금 늦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라든지 또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민주당이 여러 가지 이제 헌재를 막 공격을 하고 흔들고, 특히 이 몇몇 재판관들에 대해서 낙인을 찍고 이런 상황까지 이제 이르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 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미 평일은 사실상 오래전에 다 끝났는데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가, 이런 문제 제기를 정영식 재판관이라든지 뭐 김복형 재판관 등 여기서 강하게 제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 문영배는 5대3이나 이렇게 되면은 자기가 있는 동안에 결정하지 않고 선고를 잡지 않고 그냥 나가려고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점점 상황이 대한민국이 내전 상황으로 가고 완전 국론이 두 쪽이 나고, 그다음에 헌재 자체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하는 데다가 내부에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가 되다 보니까 백기통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손을 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흘 뒤인 4월 4일 날 11시에 선고한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보통 이런 경우 한 이틀 정도 이렇게 전에 발표를 하는데 3일이나 남겨놓고 선고 날짜를 갖다 고지했다는 얘기는, 이거 역시도 지금 아직도 이들 내부에서 이게 만장일치가 아니고 이건 오히려 5대3이나 4대4의 구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걸 오히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그 3일 동안에 뭔가 어떤 뭐 결정문이 됐든 뭐가 됐든 계속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다. 평의도 좀 더 이어가고 4월 동안에 하여튼 뭔가를 좀 더 들여다볼, 그러니까 만장일치는 뭐 그 말도 안 되고 내부에서 아직도 확실하게 뭐가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됐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사흘 뒤로 잡았다는 이 자체가 거기서 그런 거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 얘기 결국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선고 기일이 잡히지 않고 계속 늘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보인 발작적인 행태들, 완전히 뭐 위헌적이고 누가 봐도 내란이고 반헌법적인 온갖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행태들을 쭉 보여왔어요. 한덕수 총리가 지금 복귀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40역을 임명하라. 그렇지 않으면 한덕수 또 탄핵하겠다. 이게 정신 나간 짓들이었죠. 한덕수, 그다음에 최상목 두 사람을 쌍탄핵하겠다. 완전히 미쳐서 날뛰는 이런 모습을 보인 것들도 이게 뭐겠습니까? 문영배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연결이 돼 있지 않겠습니까? 정보를 들어보니까
8대 0은커녕 지금 윤 대통령이 복귀하게 생기다 보니까 40여 개 그냥 완전히 올인한 목을 맨 이런 모습이고, 이런 모습들 보인 자체가 똑같이 현재의 헌재 재판관들 내부 상황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뭐 이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이 자기 입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를 언급을 했어요. 윤 대통령이 복귀하게 되면 제2의 계엄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뭐 피바다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면서 국민들을 겁박을 하고 겁주고 선동하는 이런 행태들을 발언한 것도 불안이 담긴 그런 발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뭔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자기는 지금 사법 리스크에 지금 날짜를 쫓기고 있는데, 시간을 쫓기고 있는데, 헌재 내부에서 어떤 선거 결과는 나오지 않고, 그걸 들어보니까 지금 이제 이게 지금 만만치 않다, 대들하게 걸려 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들 선동하는 것이고, 쌍탄회까지 막 언급하고 그랬었죠. 최상목 한독수를 반드시 책임 묻겠다, 이런 거 똑같은 겁니다. 이게 지금 발작을 부리는 것이고 불안 초조감에 나오는 발언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뭐 박찬대 발언을 보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왔죠. 지난번에 주말에 장애 집회를 하는데 딱 찍었어요, 세 사람을. 김복형, 정영식, 조한창, 윤석열 대통령 복귀 쪽에 서지 마라, 을사오적 되지 마라, 이래가면서 그냥 대놓고 말이죠, 좌표를 찍는 이런 발언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헌재 내부가 윤 대통령 이 탄핵 사건 관련해서 어떻게 재판관들의 이 판단이 나뉘어 있는가, 그대로 잘 보여주는 중요한 아주 정황 증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거 외에도 역시 결정적인 것은 많은 헌법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지만, 너무 졸속으로 그다음에 이 문영배가 좌편향적으로 이 헌재를 갖다 이제 운영을 해오다 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지금 그대로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절차적인 오류, 그다음에 내란죄 처리한 부분들, 이게 황당한 것입니다. 이게 완전 각하사유죠, 각하사유. 이것 때문에 각하 쪽에선 보수 우파 재판관들이 꽤 될 걸로 봅니다. 진술이 오염된 게 드러나고, 불법 수사, 헌재법에 위반되는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다 이거 깡그리 무시하고 적어도 양심이 있고 소신이 있고 헌법과 법치에 따라서 판단하는 재판관이라면 이걸 무시하고 어떻게 다른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까? 못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최소 5대 3으로 딱 락이 걸려 있다 하거나 각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시간이 끌어왔다가 이제 워낙 그 헌재에 대한 국민적 비판도 커지고 내부에서도 그냥 여러 가지 원성이 커지고 이러다 보니까 문영배가 어떻게 보면 할 수 없이 쫓겨서 4일 날로 잡은 걸로 보입니다. 강하게 밀어붙인 것 같습니다. 이 중도 우파 재판관들이.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보게 되면 결국 다 처음부터 이렇게 쭉 제기되어 왔던 재판관들의 이런 정치적 사안에서 보였던 이런 나름대로의 성향, 이것이 그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4월 4일 날 선거에도 이것이 그대로 상당히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망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